2년 7개월 만에 여보 우리도 집 사자. 자,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표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3월에 지금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3,964건입니다. 오늘이 26일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며칠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3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4,000건이 넘어설 겁니다. 4,000건이 넘어선다는 것은요. 2021년 8월에 보세요. 4,065건이거든요. 2년 7개월 만에 서울의 거래량이 4,000건에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금매부터 시작해서 금매까지 요즘은 현실의 시가를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집 사자 제가 이야기했을 때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 1월 2월까지 제가 여러분 임장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지표 자체가 급금매도 많았고요. 금매도 많았고요. 예, 이게 실제로 현매도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금 3월 달까지가 4,000건이 넘어서니까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격도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요. 한 번 올라간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다시 회복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예상보다가 집값이 많이 회복했어요. 예, 2023년 8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1억 3,31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3월에 10억 9,492만 원, 지금 2월에 10억 9,20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량도 커지고요. 거래 금액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시장이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월을 보세요. 4월. 저는 4월을 보면 이거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고요? 4월에 지금 10억 342만 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5월 말까지 취합하면 이제 4월에 얼마에 샀는지 평균 거래 금액이 나올 텐데 지금 3월에 10억 9,492만 원은 작년 8월에 11억 3,315만 원에 점점 다가갈 겁니다. 제가 봐서는 11억까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4월에는요. 작년 8월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와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도 보면 지금 5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사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지난 3월 25일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1%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5주 연속 오르고요. 이번 주도 0.03% 올랐습니다. 과거 말입니다. 2022년에 12월 26일에 0.74%까지 떨어졌던 것, 또 2024년 2월 5일에 마이너스 0.05%까지 떨어졌던 것, 이제 이거는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는요 대세 상승기 이것은 아니다. 시장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그 폭이 찔끔찔끔인데다가 수도권 아파트는 지금 보합세만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난 4월 8일에 0.01% 수도권 아파트가 올라가더니요. 이제는 4월 15일 0.00%, 4월 20일 0.00%, 17주 연속 하락하는 것을 끝냈기는 하지만 보합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전국 아파트 규모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국 아파트 규모. 전국 아파트 가격은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요. 전국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는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시장 전체에 주는 어떤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수도권 아파트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것,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것, 이것은요. 보합세를 거듭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49주 연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49주 연속. 그렇지만 작년 11월에 0.21%까지 올라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4월 22일 지금 0.07% 올라가고 있거든요. 0.07%.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낙폭도 조금 줄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거래량도요. 지난 4월 4일에 10만 2085가구까지 팔겠다고 나왔다가 지금은 쑥 들어갔습니다. 예. 4월 11일에는 8만 2292가구요. 지금 4월 25일 현재는요. 8만 4297가구예요. 팔겠다는 사람들이 쑥 들어갔다. 집값이 올라간다. 전세값이 올라간다. 그렇지만 다시 4월 11일보다는 4월 25일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요. 시장에서는요. 결국 지금이 집을 팔 때다. 많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지금이 집을 팔 때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산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산 가격보다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이게 결국 말입니다. 예, 상승장에 대한 어떤 흐름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상승장이 나는 것은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공급에 대한 부족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이게 현실화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주택 분양 실적을 보면 지금 2024년에는 작년보다는 분양이 많아요. 예, 작년에는요. 전년 대비해서 33.1%가 줄어들었지만 2024년에는 공급이 263.3%가 늘었습니다. 39,900가구로 말입니다. 뭔가 작년하고 다르게 공급이 좀 늘어나는 조짐은 보이죠. 인허가 실적은 좀 줄었어요. 인허가 실적은 작년에 25.5%가 줄었는데 올해도 9.3%가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줄어가는 모양새잖아요. 이렇게 보면 신규 공급이 앞으로 많이 안 될 거니까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결국은요. 정부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인허가도 빨리빨리 해줘서 이게 인허가가 빨리 나게끔 만들 거고요. 착공도 그만큼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공급의 어떤 핵심을 이룰 겁니다. 저는 그 공급이 결국은요. 공급이 집값을 폭등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공급의 어떤 모양새를 계속 따라낸다면 결국 말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늘기는 하지만 뭐 4천 건까지 늘기는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집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뭐 급등하거나 또 급락하거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급하게 서둔다고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또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억세다 이런 분위기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억세다는 분위기는 폭등하든지 폭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은요 요즘 뭐 부동산 중에 집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값을 임장을 하는 것은 요즘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은 그렇게 달았잖아요. 제목을 단 게 여보 우리도 집 사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벌써 말입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니다. 지금은 정중동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